세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1886년 칼 벤츠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자동차처럼 헤드램프 따위는 없었기에 밤이 되면 마차에서 사용하던 양초 등불이나 횃불을 켜야 했고 당연히 시야는 좁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필라멘트가 들어있는 백열전구를 발명했던 것은 1879년이었습니다. 1808년에도 이미 탄소로 이루어진 백열전구가 발명되었었고요. 하지만 초기의 전구는 필라멘트 수명이 짧은 데다 실외에서 강한 충격과 진동을 견뎌야 하는 자동차의 가혹한 조건에서 걸핏하면 필라멘트가 끊어지곤 했었고, 이 때문에 기름에 불을 붙이는 아세틸렌 오일 램프가 사용되었었습니다. 이후로 지금 우리가 보는 자동차의 램프까지 발전하게 된 것인데요. 간혹 차를 샀는데 이 녀석의 라이트를 켜는 법을 모르겠다라는 글을 보기도 합니다. 생긴 것만 보면 불빛이 나올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 녀석의 안에는 전구나 LED가 없습니다. 애초에 불빛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녀석이 아니거든요. 이 녀석의 정체는 후부 반사기, 리플렉터 등이라 불리우는 녀석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반사 재질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주로 사용하며 모델에 따라 발광체가 탑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반사경을 차에 장착한 것일까요? 그건 바로 어두운 환경, 그러니까 가시성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차량의 후미등이 켜져 있지 않았을 때 다른 차량들이 내 차를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주차가 되어 있거나 어두운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시 차량의 전기 계통이 전부 먹통이 된다면 뒤에서 오는 차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기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즉 장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승용 같은 경우 좌우에 각각 한 개씩 설치를 해야 하며 반사광은 적색일 것, 이란 내용이 담겨있죠. 특수 차량들 또한 승용에서 추가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주로 후면부에만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전면과 사이드도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들은 리플렉터 등이 전면과 사이드에 달려서 나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어 온 차량들을 보면 전면과 사이드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생긴 것과는 다르게 의외로 과학적인 원리를 동원해서 만든 것인데요. 과학 시간에 재귀반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빛이 입사한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의 반사 형태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빛을 받았던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울 같은 경우 각도를 바꿔가며 빛을 쏘면 입사각만큼 각도가 틀어지는데 재기반사는 어느 방향에서 빛을 쏴도 쏜 곳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만큼 신경 써서 설치해둔 것인데 멋이 안 난다는 이유로 빛이 나게끔 불법 개조를 하는 차량들도 간혹 보입니다. 이런 경우 개조한 등이 나가거나 배터리가 나갈 경우 고스트라이더와 다를 바가 없어지겠죠. 간혹 이 녀석을 바보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애초에 불빛을 내려는 의도가 없는 녀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 차에는 어디에 달려있나 혹은 다른 차량들은 어디에 달려있나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플래시를 비춰보면 불이 들어온 것 마냥 환해지는 부위가 바로 반사등이 설치된 곳이랍니다. 재밌고 이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